등비수열. 등차수열이랑 다른 점은 1, 3, 9, 27, 81, 243 이렇게 가고 있다고 치면 얼마씩 커지면서 가고 있어?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똑같은 숫자가 곱해져서 가고 있죠. 그죠? 이렇게 똑같이 곱해지는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공비라고 할 거야. 똑같은 비율이 곱해진다. 공비. 알겠죠? 똑같은 공비를 갖는 수열이니까 얘를 등비수열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이제 비율을 뜻하는 레시오에서 R을 데리고 오고요. 공비는 R이라고 씁니다. 그럼 얘가 A1, 얘가 A2, A3, A4까지만 쓸까? A1이 그러면 초항 A라고 하면 얘는 그 다음 R 곱해서 가니까 AR, 얘는 AR 제곱, 얘는 AR 세제곱이라고 쓸 거라는 거야. 그죠? 그럼 몇 번째 항이 있어 우리한테? n번째 항 4, 3, 2, 3, 2, 2, 1이니까 얘도 A에 R에 n-1로 쓸 거야. 알겠죠? 지수를 n-1로 쓴다. 지수. 오케이? A는 어떻게 생겼다고? A에 R에 n-1 곱하기로 붙어있는 거야. 이렇게. 초항과 공비를 알면 AN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얘도 4항이랑 1항을 비교해봐. 그러면 둘이 차이가 얼마큼 나? 3 차이 나잖아. 3. 근데 얘는 곱해서 이거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일단 그냥 둘이 빼. 그러면 R에 세제곱이라고 써. 지수에다가. 알겠죠? R씩 곱해서 간 거니까 R에 세제곱이라고 쓰고 얘에서 얘를 나누면 그게 나오죠. A분의 AR 세제곱을 나누면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문제 풀면서 더 보여줄게요. 등비수열은 이게 다야. 뒤에서 등비중항 하겠죠? 얘를 제곱하는 게 얘네 둘이 곱한 거랑 같다. 이게 등비중항이거든요. 얘는 곱하는 거니까 가운데를 제곱한 게 얘네 둘이 곱한 것과 같다. 뭐 이런 거 나올 겁니다. 등비수열은 나 하나 작은 거에서 하나 큰 거 갈 때 R씩 곱해서 가더라 라는 거야. 알겠죠? 똑같은 숫자가 곱해져 있다. 그거를 공비라고 한다. 공비. 그래서 개념 체크 보시면 2에서 마사 돼요. 2에서 마사 얼마 곱해서? 마이너스 2 곱하죠. 마이너스 2 곱하면 8,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 곱하면 32 이렇게 되겠죠. 16이 8이 됐어. 그럼 반으로 줄어든 거네. 반. 그럼 4가 되겠네. 2분의 1. 2분의 1, 32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씩 곱해지고 있다. 하시면 됩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은 A의 R에 n-1제곱으로 나타낸다. A의 R에 n-1제곱으로 나타낸다. 네. 무조건 외워야 돼요. A의 R에 n-1제곱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제가 설명한 거랑 똑같고요. 그럼 어떻게? 초항이 4, 공비가 마이너스 1, n-1, 공비 위에 n-1제곱 써주면 되고 초항이 5, 2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얘는 얼마씩 곱해지고 있어? 2씩 곱해지죠. 2씩. 초항이 3. 근데 2는 그냥 이렇게 2에 n-1제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2에 n-1제곱. 어렵지 않죠? 얘는 얼마씩 곱해지나 해? 마이너스 2분의 1.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 있는데? 보내줄 거야. 하시면 됩니다. 예, 얘는 그냥 계산하는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밑에 문제 풀면서 여기도 합시다 그냥. 각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AN에 3항이 12고요 6항이 96이었대요. 그러면 이렇게 A3이 12고요 A6이 96이었대요. 몇 개 차이 나요? 3개. 얘는 차이를 지수에 쓰라고. R의 세제곱은 12분의 96으로 나눠주면 된다고요. 작은 거, 큰 거. 숫자가 작은 거, 숫자 큰 거. 요 숫자 말하는 거야. 요 숫자 큰 거, 작은 거로 나눠. 그럼 12가 몇 번 있어야 돼? 96은?
몇 번? 8번. 그치? 2, 8에 16. 8. R 세제곱이 8이니까 R은 얼마? 2. R은 2가 된다. 그러면 A 세제곱이 2니까 2를 나누면 A 제곱, A2인데 6이고요. 다시 가니까 A1이 얼마야? 3이었겠죠, 3. 초항은 3. 공비는 2였다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수열의 AN은 3 곱하기 2의 n-1제곱이고요. 얘가 3000보다 언제 커지냐? 3으로 약분하면 얘가 1000. 2의 10제곱이 1024죠? 1000보다 커지죠? 2의 10제곱 되면 1024야. 알겠죠? 외워야 돼. 2의 10제곱이 1024.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면 되겠어? 10 되면 되겠지, 10. 그러니까 n은 1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1024. 2의 10제곱이 1024다. 외우셔야 돼요. 각항의 실수인 등비수열 AN에서 A1 더하기 A2가 10이고요. A4 더하기 A5가 324일 때 AN 구해보자 라는 거고요. A1은 A라고 하고요. A2는 AR이라고 해요. 12예요. A4는 AR 세제곱이고요. A5는 AR 4제곱이에요. 하나씩 빼줘요. 이게 324래요. 알겠죠? 여기를 A로 묶어요. 그러면 A에 1 더하기 R이 12예요. 여기는 AR 세제곱으로 묶어서 위에다 써주면 1 더하기 R이 324예요. 이렇게. 그죠? 하나씩 차이 나니까. 그럼 1 더하기 R, 1 더하기 R, A 지워지면 12가 몇 번 있으면 324냐면 27번 있어야 돼. R 세제곱이 27. R은 3이었네요. R이 3이면 여기다 다시 넣어서 R이 3이면 4A가 10이니까 A도 3이었네요. 그럼 우리 구하라는 일반항 AN은 3 곱하기 3의 n-1제곱 3의 n제곱 되겠습니다. 3의 n제곱. 계산해서 푸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 각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서 A4가 54, A6이 486. 몇 개 차이나요? 2개. R 제곱이 54를 몇 번 곱하면 486 되지? 54를 몇 번 곱해야 돼? 9번. 그죠? 4, 9, 36. 9. R은 여기서 봐봐. 각항이 양수였대, 양수. 그러면 공비가 음수면 음수를 곱하면 음수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R이 얼마였어? 3이었어. 알겠지? 양수였으니까. 모든 항이 양수였으니까 R이 3이었어. 처음으로 얘보다 커지는 항은 몇 번장인지 구해보세요. 그러면 다시 해보는 거야. AR 4제곱이라는 건 AR 세제곱이고요. 그게 54래요. 얘가 27이니까 A는 2였겠네, 2. 그럼 AN이 2 곱하기 3의 n-1인데 그게 60만인가? 60만? 60만보다 커지는 거 얼마냐? 2로 약분하니까 30000이 되는 거죠. 근데 뭘 써먹으래 우리한테? 로그를 써먹어 볼래? 라고 물어봤어 우리한테. 양변에 로그를 달아 여기다. 로그 이렇게 달아. 그러면 n-1 로그 3이 로그 30만이거든? 그럼 얘는 로그 3 곱하기 10의 5제곱이에요. 0, 1, 2, 3, 4, 5개여가지고. 아시겠죠? 그럼 얘를 더하기로 나타내면 얘가 그냥 5죠, 5. 상용 로그에서 5잖아. 그래서 얘가 5 더하기 로그 3이 됩니다. 이제 로그 3을 얼마로 계산하자면 0.48로 계산하죠. 0.48로 계산하죠. 얘가 5.48이 되고 0.48로 나눠줘요. 그게 n-1보다 크대요. 그럼 얘가 5, 4, 8을 48로 나누는 거거든요. 1은 48. 뭐 얼마 남아? 68. 1은 48. 뭐 25이면 되지.
얘가 11. 얼마 얼마인데 1이 넘어오니까 얘가 12. 얼마 얼마죠? 그죠? 그거보단 커야 되잖아. 얘가 n이 13. 13번째 항부터 커지겠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 만든 등비수열 있고요. 등차 수열 할 때랑 비슷한데 얘는 나누기로 해주면 돼요. 뭐야? 얘가 그럼 초항이야. A1, 얘가 A2, 얘가 A3, 얘가 A4. 얘는 뭐야? A5잖아. 그럼 A1이랑 A5랑 몇 개 차이나? 4개 차이 나잖아, 4개. 그럼 R 4제곱이 5분의 80 나눠주면 된다고. 작은 거, 큰 거 나눠주면 돼. 5분의 80. 5분의 80 얼마죠? 5분의 80? 5분의 80. 16이야. 그지? R 4제곱이 16이야. 근데 얘도 뭘 넣었어? 양수 넣었으니까 R은 2야. 그러면 2 넣으니까 10, 2 곱하니까 20, 2 곱하니까 40. 이렇게 더하면 70이 정답이겠네. 70. 그런데 등비중항이라는 게 있다고. 등비중항. 등비중항. 가운데 있는 걸 뭐 하면? 제곱하면 양옆에 있는 거 곱하면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y제곱이 400이야. 400. 그러니까 y는 20이었겠지. 20. 그러면 뭘 2번 곱해서 20 돼요? 5에다가 2 곱하고 2 곱하면 되겠네. 그죠? 2 곱하고 2 곱하면 80 되겠네. 라고 해서 찾아도 된다. 알겠죠? 그런 방법, 저런 방법 있습니다. 수열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뭘 것 같아? 수열? 영어로 뭘 것 같아? 수열? 스탠딩 넘버? 막 숫자 세워? 패턴이라고 하거든, 패턴? 얘 영어 이름이 패턴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패턴이 잘 되어 있는지 센스 있게 찾기만 하면 돼. 그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그냥 내가 딱 봤는데 이런 거 같아 해서 찾으면 그럼 제일 좋은 거야. 땡큐야. 패턴을 찾을 수 있어. 봐봐. 그래서 하는 소리인가? 이렇게 갔대. 모르겠는데 B를 제곱해봐. B제곱은 얘네들이 곱한 거야. 400 곱하기 16분의 25. 4로 약분할까? 400. 또 4로 약분할까? 25. B는 25였네. 25. 400을 얼마로 나누면, 그리고 2번 나누면 25가 돼. 400을. 여기 지금 해보니까 4를 얼마로 나눴어? 400을 4로 나누고 또 4로 나누니까 되잖아. 그럼 여기 4 나누니까 여기 100이고 여기는 4분의 25네. 그죠? 공비를 구하래. 공비는 얼마야? 4분의 1이지. 4분의 1. 첫 번째 답. 공비. 4분의 1씩 곱하면 저렇게 되더라 라는 거야. 패턴을 찾으면 돼. 얘는 등비 중앙을 써먹을 수가 없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243 좀 네임드 숫자잖아. 243 무슨 네임드지? 3의 5제곱이잖아. 네임드라고. 3의 5제곱이라고. 256도 네임드인데? 응? 나쁘지 않은데? 얘는 뭔데? 2의 8제곱이잖아. 맞아? 2의 7제곱이야. 아니야, 2의 8제곱이야. 2의 8제곱이잖아. 2의 8제곱. 그럼 앞에 얘가 3의 5제곱인데 여기에 3의 흔적이 있어 없어? 4에? 없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3, 9, 27, 81 얘면 되네? 그지? 여기에 누가 있었다고? 3, 9, 27, 81 해서 얘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3이 없었는데. 그지? 30 계속 곱해서 왔네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2의 8제곱인데 얘는 4야. 이 4가 여기에 있어 없어? 흔적이? 4의 흔적이? 없지. 그럼 4 지워졌겠네? 4로 나눠볼까? 여기 4로 나누면 그냥 여기 1이 되는 거야. 얘는 4로 나눠. 그럼 또 4로 나누니까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얼마가 돼? 4제곱이 되고 여기는 4의 세제곱이 되고 얘는 4의 4제곱이야? 맞네? 4의 4제곱이네? 그럼 얼마씩 곱해졌어? 4분의 3씩 곱해지고 있는 거잖아. 4분의 3씩. 맞아? 패턴만 찾으면 돼. A3를 찾으래. A3. 아, 16분의 27이네.
아, X3예요. A3가 아니라 X3를 찾아. 이거잖아. 16분의 27 하면 되는 거야. 예. 밑에 걸 풀어줄게요. 위에 거랑 똑같지만. 그래서 약간의 센스가 필요합니다. 약간 수를 보는 센스가 필요해. 나는 그런 게 없는데 문제를 많이 풀면 생겨. 거의 비슷한 게 나와. 알겠죠? 특별한 걸 안 내. 너네한테.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가 나오면 A, AR 제곱으로 세팅합니다. 등차 수열에는 A마디, A 뿔 D 이렇게 세팅했잖아. 세 개를. 그지? 얘는 이렇게 세팅해. 세수의 합이 42였대. 곱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A가 몇 번 있어? A가 3번, R이 3번. 그게 512였대. 512. 그러면 A의 R의 전체의 세제곱이 510인데요. 512는 2의 9제곱이고요. 그러면 얘는 8의 세제곱이죠. 8의 세제곱. 맞아? 이거 2의 세제곱에 세제곱 되잖아. 3, 3은 9니까. 아, AR이 얼마야? AR이 8이었어. 이거의 세제곱이 8의 세제곱이니까 AR이 8. 그럼 여기 봐봐. 얘가 얼마야? 얘가 8. A 더하기 8 더하기 얘는 뭐야? 얘는 AR 곱하기 R인 거지. R제곱이니까 AR 곱하기 R. 그러니까 8R인 거야. 이게 41에 4. 이 세수를 구하지. 아, 보이는 게 없냐? 8. 48에 32. 아, 이거 하면 되네. 24 하면 되네. 24. 그지? 48에 32 더하기 8 더하면 42가 되네. 24 하면 되네. 그지? 이런 거 거의 그냥 대부분 정수로 나올 거고 정수 중에서도 자연수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알겠지? 문제 풀 때. 엄청 특별하면 좀 유리수, 분수 곱해서 하는 거. 근데 그런 건 진짜 조금이야. 안 되면 계산하면 되잖아. 연립하면 되니까. 어쨌든 A는 2였고요. R은 4였다. 오, 이렇게 땡큐야, 땡큐. 이 세수를 구하세요. AR이 얼마였어? 8. A는 얼마? 2. AR 제곱은 8에다가 얼마 곱해? 2 곱하니까 16 이렇게 나와요. 16. 아닌가? 8에 4 곱하는 거. 아, 8에 4 곱하는 거지. R이 4였죠. 32죠, 3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곡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교점의 x좌표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실수 k의 값을 구해보지. 곡선과 직선이 만날 거니까 이거 우리 뭐죠? 미적분원 강의 들었으면 이렇게 뿔맞뿔하게 생겼고 얘네 1차 함수니까 이렇게 갈 건데 만나는 세 점을 그냥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봤을 때 이 세 점의 x좌표가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x좌표를 그러니까 a, ar 제곱 이렇게 세 점에 등비수열을 이루면 이렇게 잡는다고. 알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만난다고 해서 연립해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는 x 플러스 k가 되고 얘네들이 일로 넘어가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는 0이 됩니다. 그럼 이때 근각의수와의 관계, 요 마이너스 2가 의미하는 건 세근의 합의 마이너스인 거니까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세근의 합이 2였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근각의수와의 관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요. 알겠죠? 얘는 두 근씩 곱하는 거. 두 개 곱하면 A 제곱 R 더하기 얘네 둘이 곱하면 A 제곱 R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R 제곱. B 1이었다는 걸 알려줘요. 두 근씩 곱해서 더하는 게 1이었다. 얘는 뭘 구하는 거죠, 그럼? 세근의 곱. 얘 곱하니까 A 세제곱 R 세제곱. BK였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람은 얘네들이 딱 보니까 여기는 A로 묶고 싶어. A로 묶으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그러면 2가 나오네.
여기는 AR 제곱으로 묶어요. A 제곱 R 제곱으로. 아니, A 제곱 R로 묶어요. 여기도 A 제곱 R, A 제곱 R은 있으니까. A 제곱 R로 묶으면 1 더하기 얘가 R이 남죠. R 더하기 R 제곱이 남죠. 얘가 R 제곱이 남죠. 그것은 1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A 이렇게 됩니다. AR이 얼마였어? 2분의 1이 나오네. AR이 2분의 1이 나와. 근데 우리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AR 세제곱이잖아. 맞지? 여기 AR 세제곱을 구하면 끝나잖아. 8분의 1이 끝나. 8분의 1이 정답이야. 여기가 AR 전체의 세제곱이 K니까요. AR을 구했으니까요. 3차 함수 근각의 계수와의 관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3차 함수 근각의 계수와의 관계 1학년 때 배웠다. 공수원에서 배웠다. 등비수열 활용 있는데 사실 여기가 메인이야. 근데 이거 안 하고 넘어갈 거야 이번에. 이거 하면 좀 복잡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거랑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런 거 풀어주면 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일단 안 하고 넘어갈 거고 좀 어려운 파트긴 하다. 근데 시키는 대로 잘 해가지고 풀면 답은 나올 거다. 등비중항 설명했죠? 가운데 있는 걸 제곱하면 앞뒤에 곱한 것과 같다. B제곱이 A시다. 여기 가운데 있는 거 AN 플러스 1을 제곱하면 AN 곱하기 AN 플러스 2랑 같다. AN 플러스 2, AN 플러스 2 제곱하면 앞뒤 곱한 거랑 같다. 떨어져 있는 거 상관없이 같은 간격 떨어져 있으면 또 곱하면 또 똑같습니다. 등차 수열이랑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밑에 문제 풀고 넘어가요.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냥 특별한 게 없어요. 뭐야? 가운데 있는 거 제곱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7이랑 같대요.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0 27에 14랑 같죠. x제곱 지워지고 x는 18이 됩니다. 끝.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세 양수 ABC에 대해서 4AB와 BC 36은 등비수열을 이루고,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여기 제곱한 게 A제곱이 4B랑 같아요. C제곱은 36B랑 같아요. A, B, C는 이 수제로 등차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A 뭐라고 해? A마 D. B 뭐라고 해? A. C 뭐라고 해? A 풀 D 라고 해요. 그죠? A 대신에 A마 D를 넣어요. A마 D의 제곱은 4B. B가 A예요. 4A. 이거 내가 잘못 문자를 설정했네. A를 썼는데 또 썼으니까. K 이런 걸로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해요. 그러면 그리고 밑에 C제곱은 A 뿔 D의 제곱은 36A가 됩니다. 그러면 제곱해요. A제곱 마이너스 2AD 플러스 D제곱은 4A고요. 위에다 쓸게요. A제곱 더하기 2AD 플러스 D제곱은 36A가 돼서 변변 더해요, 빼요? 변변 빼요. 빼면 A제곱, A제곱, D제곱, D제곱 사라져요. 빼니까 4AD가 변변 빼니까 32A가 되고 A 지워지고 4 지워지면 D는 8이 됩니다. D는 8. D가 8이 되면 요런 데다 넣어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8에 16A 더하기 64는 4A 넘어오니까 A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64는 0. 16 곱하기 16 4거든요. 마마 A가 16일 수도 있고 A가 4일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A가 4야 D가 8이었지. 빼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런데 다 뭐라고 그랬어? A, B, C는 양수여야 되는 거죠. 4는 안 돼. 16. 그래서 처음 값이 16. 아니 16 빼기 여기 가운데가 16. D가 8이니까 8 더하면 얼마냐? 아니 그죠? A가 16이 나온 거죠 지금. D가 8. 그러면 24. 8 이렇게 되겠죠.
이게 A의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여기까지 그냥 계산이에요. 알겠죠? 외워가지고 그냥 계산하면 돼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써줄 거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고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AR 세제곱 더하기 A의 R에 n-2제곱 더하기 A의 R에 n-1제곱까지 더한 게 이게 AN이에요. n번째 항이 A의 R에 하나 뺀 거 그래서 n-1까지 나오는 거예요. AN 여기까지 다 더한 걸 우리는 SN이라고 불러요. SN 이렇게 불러요. SN 알겠죠? 뭐 다 어떻게 더하냐 생각해 봤더니 사람들이 SN에다 R을 곱한대. 공비만큼을 하나 더 곱해. 그러면 원래 A가 여기 있었는데 곱해서 여기다 쓰면 AR 이렇게 쓰는 거야. 한 칸 밀어서 써. 한 칸 밀어서. AR도 밀어서 쓰니까 AR 제곱이 되겠죠? 밀어서 쓰니까. 밀어서 쓰니까 AR 세제곱 되겠죠? 밀어서 써 온 애가 AR n-2가 되고 얘를 밀어서 쓰면 A의 R에 n-1이 되고 마지막 친구 밀어서 쓰니까 A의 R에 n제곱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R을 하나 더씩 곱해갖고 R배 해준다고 R씩 하나씩 더 곱한다고 여기서 R 곱하고 R 곱하고 R 곱하고 R 곱해서 밀어서 썼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변변 빼준다고 통으로 빼준다고 그러면 1 빼기 R 1 빼기 R SN은 A는 뺄 거 없으니까 A고 빼니까 지워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고 잊혀지고 지우고 그죠? 여기 위에는 있었어 없었어?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얘를 빼니까 빼기 A의 R에 N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여기도 A로 묶으면 1-R에 N제곱이 되고 마지막 SN은 1-R분의 1A의 1-R에 N제곱이 되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공식이야. 밑에서 마이너스 묶고 위에도 마이너스 묶으면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R이 1보다 작을 때 쓰시고요. R이 1보다 클 때 쓰는 겁니다. R이 1이면요? R이 1이면 공비는 그냥 1씩 곱해서 간 거지. 그럼 뭐 이런 거지. 2, 그 다음도 2, 그 다음도 2 이렇게 되는 거지. 2가 몇 개 있어? N개. 이때 SN은 A 곱하기 N 이렇게 씁니다. N이 1일 때는. 이게 잘 안 나오겠지. 딱 봐도 별로 의미가 없잖아. 공비 안 곱해져 있는 거.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공식을 기억하시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공식을 기억하면 다 풀 수 있어. 공식을 기억하자. 여기 써있죠? L이 1이 아닐 때는 1마 R분의 A의 1마 R의 N제곱은 R마 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N이 1이면 N 곱하기 A. A가 N번 있어요. 라는 의미다. 여기 그 설명이 써 있는 거고요. N항까지 합을 구해보자. 2씩 곱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2-1분의 R-1분의 초항은 1이었고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진짜 못 외우거든? 꼭 외워야 돼. 3학년 때도 또 나와. 또 외워야 돼. 진짜 중요해. 알겠지? 여기는 3분의 1씩 곱해지고 있죠? 그러면 1-3분의 1분의 초항은 2였고 1-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더 이쁘게 안 써도 돼요. 분수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네, 여기 계산하는 거 이거 다 계산하는 건데 해봅시다. 1번 몇 번씩 곱해지고 있어? 얼마씩 곱해져? 얼마씩 곱해지고 있죠? 루트 3씩 곱해져요? 루트 3? 맞아? 공비가 루트 3이야. 초항은 1이고. 그죠? 1에다가 루트 3 곱하고, 루트 3 곱하고, 루트 3 곱해서 가는 거잖아. 그럼 27은 몇 번 루트 3을 곱한 건지 알아, 몰라? 잘 모르겠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AN을 구해. AN은 1 곱하기 루트 3의 n-1제곱인데, 그게 27이 된대. 27은 3의 몇 제곱이죠? 세제곱. 3은 루트 3의 제곱. 그러니까 루트 3의 n-1제곱 27은 루트 3이 몇 번 있는 거야? 6번. 그죠?
두 번, 세 번 하는 거잖아. 6번. 그러면 n은 얼마? 7. 그러면 SN은 S7을 구하는 셈이고요. S7은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이 1이었고 루트 3의 7제곱 마이너스 1을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아, 3번은 이거 등비수열의 합 몰라도 풀 수 있잖아. 왜냐면 i 있을 때 연속한 4개를 더하면 얼마라고 배웠어? 1학년 때. 자꾸 1학년 때 얘기해. 연속한 4개를 더하면 얼마야? 0이야 0. 연속한 4개를 더하면 0이라고. 0의 항의 개수 몇 개야? 항의 개수가 몇 개야? 1부터 60까지 있고 하나 더 있잖아. 61개잖아. 61을 4로 나눠. 4, 1은 4, 20, 4, 5, 20. 나머지 한 개 남네? 그러면 뒤에서부터 4개씩 더해도 0이니까 혼자 누가 남아? 1이 남네. 라고 해서 답이 1이야. 알겠죠? 답이 1이야. 그런데 그래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공비가 i고요. 1-i분의 초항 1이고요. 1-i의 61제곱을 하는 건데 i의 61제곱은 누구랑 똑같냐면 결국 i랑 똑같습니다. i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약분하니까 1이었어.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죠? 이거 똑같아. 여기 아까 했던 거 여기 뭐야 이거 나눠서 나머지 1 남는 거랑 똑같아. 왜냐면 i의 4제곱이 15번 있고 i가 붙어있는 셈이니까 i만 남는다. 약분하면 끝나 1. 근데 그냥 이거는 등비수열의 합공식 안 쓰고 그냥 저 성질 이용하는 게 더 쉽죠. 쉽죠. 어디 갔어? 2번. 2번은 2를 곱하면 얘가 되고 2를 곱하면 얘가 되고 2를 곱하면 얘가 돼서 2씩 곱해져서 가는 거네. 그러면 2 곱해서 한 번, 두 번 여기 2의 제곱분의 1, 2분의 1 얘가 온 거네. 2씩 곱하니 1, 2 있고 얘가 온 거네. 그럼 얘가 항이 하나, 둘, 셋, 넷, 다, 7번째네 얘도. n이 7이네. 그러면 2씩 곱하니까 2-1분의 초항은 2의 5제곱분의 1, 2의 7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분모 어차피 1이니까 안 쓰고 뭐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죠. 근데 그냥 이렇게 써놔도 상관없어요. 네. 4번. 4번은 일단 요 덩어리가 얼마지? 로그 3의 9? 로그 3의 9. 까먹은 거야? 로그 까먹으면 안 되는데. 로그 3의 9 얼마야? 3을 몇 번 곱하면 9가 돼요? 이거잖아. 몇 번? 2번. 2잖아, 2.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떨어지니까 여기가 2 곱하기 2네. 얘는 4 곱하기 2네. 얘는 1024 곱하기 2네. 그죠? 그럼 여기가 얼마야? 처음에 2. 그 다음에 2제곱. 그 다음에 2의 몇 제곱이에요? 2의 세제곱이죠? 8이잖아. 2, 4, 8. 2의 세제곱. 얘는 2의 몇 제곱이에요, 그럼? 2의 11제곱인 거죠. 2의 11제곱. 항의 개수가 11개였어, 11개. 1부터 11까지 있어요, 11개. 그러면 공비는 2. 2씩 곱해지고 있죠? 2-1분의 초항은 2. 2의 11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뭐 얼마 되겠지, 뭐. 뭐야. 2048에서 1 빼면 2047이고 2배 하면 또 얼마 나오겠지. 근데 그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쓰는 게 많다. 등비수열의 합 두 번째랑 요거까지 하면 좋아요. 등비수열의 합 두 번째. 요거 설명을 복잡하게 할 건데, 설명을 복잡하게 해도 한번 잘 하면, 그걸 잘 이해하고 나면, 일단 지금 우리 이거 한번 할 때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복잡하게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봐봐. 근데 이걸로 설명하려고 했더니 너무 많아서 예로 할 거야. 이거. 똑같은 문제인데 얘는 3개밖에 없고 쟤는 10개씩 해야 돼. 그래서 예로 할 거야. 이렇게 써볼게. 4만까지 합이 1항부터 4만까지 합이 2였대.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을 했더니 2였대. 그죠? 오케이? 여기 이해돼? 4만까지 합이 2였대. 1항, 2항, 4항 더했더니 2였대. 1항부터 6항까지 합이 18이었대. 여기 1, 2, 3이 있잖아. 우리 4, 5, 6을 쓸 거야. 4, 5, 6. AR 세제곱, AR 4제곱, AR 5제곱 했더니
1, 2, 3, 4, 5, 6까지 더해야 18이잖아. 근데 이미 얼마 있어? 2가 있잖아. 그럼 여기가 16이 되겠지. 왜냐면 여기까지 다 더해야 18 이렇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 이해되죠? 그럴 때 우리한테 뭘 구하라 했냐면 SN을 구하라고 했는데 SN을 구하는 거 말고 S3, S6, 7, 8, 9, S9를 구하는 걸로 일단 문제를 바꿔볼게. 구항은 얼마냐? 구항까지 더하면 얼마냐?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설명한 다음에 저거 풀어줄게. 그럼 구항이라고 하는 건 A의 아래 6, 7, 6, A의 아래 7, A의 아래 8까지 더하는 셈이야. 이런 얘기지. 맞아요? 그럼 여기에 이 패턴을 보라고. 얘네의 패턴. 여기는 A였는데 여기 A 세제곱, R 세제곱이 돼. 얼마를 곱했어? R 세제곱. 얘는 R 세제곱. 얘도 R 세제곱. 이건 얼마 곱했어? 8 곱했지, 8. R 세제곱이 8인 거네? 그럼? 맞지? 이해돼? 이해가 안 되면 얘를 다시 써. 이렇게. R 세제곱으로 묶으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세제곱은 16. 얘가 얼마라고? 얘가 2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8이라고. 2, 8에 16. R 세제곱. 그런데 얘랑 패턴을 봐봐. R 세제곱, R 6제곱. 얼마 또 곱해서? R 세제곱 곱했지. 얼마 곱해서? R 세제곱. R 세제곱 곱했지? R 세제곱 얼마라고? 8이라고. 그럼 여기다 얼마를 곱해? 8을 곱하면 여기가 나온다고. 여기. 오케이? 여기서 여기 갈 때 얼마 곱했어? 8. 여기서 여기 갈 때 얼마 곱했어? 8 곱했다고, 8. 그러면 얘가 얼마야? 6, 8에 48. 8, 1은 8. 128이 돼. 그럼 여기까지 다 더하면, 여기다 18을 더하면 146이 구항까지 합이 된다고. 구항까지 합. 146이 구항까지 합이 돼. 아시겠죠?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1부터 4항 3개지. 4부터 6항도 3개지. 그 다음 3개지. 걔네들끼리도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야. 걔네들끼리도. 그 덩어리들끼리 등비수열이 이룬다. 덩어리끼리 등비수열이 이룬다. 항의 개수만큼의 R 세제곱. 항이 10개면 R 10제곱의 등비수열이 이룬다. 아시겠죠? 덩어리끼리 등비수열이 이룬다. 라는 거예요. 덩어리끼리 등비수열이 이룬다. 그러면 잠깐 SN 구하는 거 두신 다음에 위에 보는 거야, 위에. 첫째 항부터 제 10항까지 10개 덩어리의 합이 1부터 10까지 10개 덩어리의 합이 10이었대. 20항까지 합이 30이래. 근데 여기는 우리 11부터 20까지 쓰시고 여기까지 다 더한 게 얼마였대? 30이었으니까 얘가 20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항부터 20항까지 합이 30이었으니까 앞에 10개가 10이었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10개가 20이었다고. 다 더해서 30이라고. 얼마 곱했어요? 2 곱했네? 그럼 21부터 30까지도 다시 얼마를 곱하면 돼? 2 곱하면 되겠네? 40이네? 30반까지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싹 더하니까 70이네? 이렇게 푼다고. 알겠지? 덩어리끼리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오케이? 그런데 답지 보면 뭔 소린지 모르게 풀어놨다고. 인수분해 막 졸라 해가지고 푼다고. 알겠지? 물론 이것도 나중에 알아야 돼. 시험 보기 전에 알아야 되긴 하지만 답만 아는 게 일단 중요하잖아. 답을 구하는 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유제 1번에 SN을 구하재요. 여기 SN을 구할 거니까 우리 어디까지 구해놨냐면 R 세제곱이 8까지 구했어. 여기서 R 세제곱이 8이다. R은 2다. 여기다 2 넣으면 A 더하기 2A 더하기 4A가 2다. 6, 7, 7A가 2다. A는 7분의 2다. 그래서 SN 구하는 거니까 SN은 공식 다시 한번 써주면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R이 얼마였어? 2. A가 7분의 2, 2의 N제곱. 이렇게 돼서 답은 7분의 2,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다시 두 번째.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36이고요. SEN이라고 하는 건 N이 있고 한 번 더 N이 있는 거야. 2N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N 플러스 1항부터 2의 N항까지 있는데 거기까지 다 더한 게 54였대. 얼마 더 더하면 54지? 18 더하면 되죠? 18. 얼마 곱한 거야, 그럼? 2분의 1 곱한 거네? 그러면 2n 플러스 1항부터
3n항까지는 다시 여기 얼마? 9가 되겠네, 9. 그러면 요렇게 더하면 되니까 63이 정답이겠죠. 63. 이때 S3n. 3n항까지 얘네들끼리 등비수열 이룬다. 곱하기 2분의 1 등비수열 이룬다. 첫째 항이 5고요. 공비가 2인 등비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때 n의 항을 구해보죠. 이거 그냥 SN 구하시면 돼요. SN은 공비 2-1분의 초항 5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500보다 커진다. 분모 어차피 1이고요. 5 약분하면 100. 2의 몇 제곱이 100을 넘지? 2의 몇 제곱이 100을 넘어? 2의 6제곱이 64야. 2의 7제곱이 128이야. 7제곱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n의 값은 7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수열 AN의 첫째 땅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 SN은 이렇게 생겼대요. 수열 AN의 첫째 땅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K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는 거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해가지고 등차 수열에서 꼭 기억하자고 한 얘기가 있었는데 등차 수열의 SN은 n에 대한 2차식 A의 n제곱 플러스 2의 Bn 플러스 C 이렇게 생겼다 했고요. 그죠? 지난 시간에 AN 어떻게 구한다고? AN? 2를 앞에다 내다 꽂아. 2AN B 빼기 A 이렇게 구한다 했어요. 맞죠? 기억나요? 지난주에. 좀 오래됐어? 수요일날 해가지고. C가 0일 때랑 C가 0이 아닐 때로 나뉘고요. C가 0이면 N이 1항부터 가능한데 C가 0이 아니면 N이 2항부터 가능하고 A1은 S1과 같다고 요것만 외우자고 등차수열에서 요것만 등차수열의 합과 등차수열의 일반항과의 관계 요것만 좀 잘 외우자고 얘기했었는데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지? 그치? 기억은 나? 고마워. 이거 외워야 돼. 수능 볼 때까지만 외우자. 수능 볼 때까지만. 요거는 등차수열 이용하는 거고 오늘부터 고3들은 수능 특강 풀거든? 수능 특강? 수능 특강에서도 요거 했어 오늘. 요거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했다고. 수능 특강에 이게 나온다고. 요거 알면 쉽게 푸는 방법이 있다고. 수능 특강. 나 기억하요. 근데 등비수열은요, 이제 뭘 알면 좋냐면, 등비수열은 SN이 PR의 N제곱 더하기 Q 꼴일 때, 알겠죠? P 곱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Q 꼴일 때, P 더하기 Q가 0이면, 얘가 1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뤄. 누가? AN이 1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뤄. AN이 1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 알게? P 더하기 Q가 0이면 걔는 C가 0이면인데 얘는 둘이 더한 게 0이면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해놓고 요걸 보시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SN이 이렇게 생겼을 때 수열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뭐? n이 1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하면 이걸 잘 봐. 2의 n제곱이 있어. 더하기 1이 있어. 어떻게 돼? 2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k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생겼어. 이때 얘네들이 더한 게 얼마면? 0이면 k가 마이너스 2면 끝. 알겠지? 외우면 쉬워. 안 외우면 여기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 이따만큼 계산을 해야 돼. 알겠지? 외우면 그냥 눈에 보여. 그냥 바로 번호를 찍을 수 있어. 시험에 이거 아까 등차수열 이용하는 건 거의 99% 나오는 거야. 등차수열 이용해서 하는 건. 이건 한 반반이긴 해. 반반. 꼭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오면 남들 계산하고 있을 때 우리 탁 찍고 넘어갈 수 있어. 진짜. 그 정도로 나와. 맨날 이렇게 나올 거니까 문제가. 여기에 사실 설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디 돼 있냐면 A, R의 N제곱 더하기 B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 둘이 더한 게 얘네들이 이렇게 되면 그죠? B가 마이너스 A이면 즉 더한 게 0이면 이런 얘기인데 이거 봐서는 모르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좋다고. 더한 게 0 그러면 1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 돼요. 유제 AN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데, 뭐, V라고 하는데, 여기 앞에 1이 숨어있고 1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더하니까 얼마야? 0이잖아. 그럼 얘가 첫치탕부터 되겠지. 첫치탕부터 등비수열을 이루고, 초항은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초항입니다. 그러면 3 빼기 1이니까 2. A는 2. 공비는 아까 뭐였어? P 곱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Q였잖아. n 밑에 있는 숫자가 무조건 R이라고. 그러니까 R은 3이야. 라고 하시면 끝내요. 첫째 항과 공비. 여기도 둘이 더하니까 얼마예요? 둘이 더하니까 0이지. 5랑 마이너스 5랑 더하니까 0이지. 그러니까 얘는 초항 1 넣은 게 초항이야. 5, 4, 20 마이너스 5니까 초항이 15야. 15. 그래서 AN은 15 곱하기 4의 n-1제곱이라고 쓰면은 일반항 AN이 구해집니다. n 밑에 있는 숫자가 공비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n 밑에 있는 숫자가 공비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원리합계 해봅시다. 원리합계. 원리합계 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학교 시험에 어디 갔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또 해놔야 되니까, 혹시 나온다고 하면 해야 되니까. 최근엔 계속 안 나왔었어, 학교 시험에. 돈이라는 게 있어. 돈이라는 게 뭐야? 돈이 뭐야? 어? 재민아, 돈이 뭐야? 머니? 돈은 처음에 어디서 났어? 돈 처음에 어디서 났어? 은행? 은행은 어디서 났어, 돈이? 그냥 찍어? 막 찍으면 돈이 나와? 돈의 처음은 어디야? 돈의 시작. 돈 어디서 시작해? 관심 없어?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아?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돈이 어디서 시작했는지는 몰라? 돈이 없는 섬이 있었다고 진짜. 섬. 알겠지? 섬. 섬에 은행이 있어. 민준이가 말한 것처럼 은행. 은행이 있어. 민준은행. A라는 사람이 있어. 낚시꾼이야. 물고기를 많이 잡고 싶어서 배가 필요해. 배가 필요해가지고 은행에서 100만 원을 빌려. 알겠지? 100만 원을 빌렸어. 그래서 배를 사. 100만 원 주고 배 만드는 아저씨한테. 배 타고 가가지고 물고기 잡아왔네. 그래서 물고기를 B한테 팔아. B가 물고기를 5만 원 주고 샀어. 알겠지? 5만 원 주고 샀어. B는 돈이 있었어, 없었어? 근데 B도 돈이 없어. 은행에서 100만 원을 빌렸어. 물고기 5만 원치 사고 B는 15만 원이 남았고 A는 5만 원 벌어가지고 105만 원이 됐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뭘 내야 돼? 이자를 내야 돼. 이자. 이자를 내야 된다고. 돈은 시간이 붙으면 이자가 생겨. 알겠지? 돈은 시간이 붙으면 이자가 생겨. 그래서 은행한테 105만 원을 갚아야 돼. 오케이? 105만 원을 갚아야 돼. 그래서 A는 자신의 부채를 탕감했어. 이 말 뜻 이해하지? 부채를 탕감했어. 빚을 갚았다고. 이런 말이야. A는 자신의 부채를 탕감했어. B는 아직 못 탕감했잖아. 그지? 그럼 B의 이 모자란 5만 원은 어디서 와? 사실은 10만 원이 모자라 105만 원을 갚아야 했거든, 은행에. 똑같이. 어디서 와? 또 다른 C가 은행에 돈을 빌려. C가 B의 무언가를 다시 사줘. B가 5만 원으로 산 물고기를 요리해서 C한테 10만 원에 팔아. 그럼 C는 90만 원을 빚지게 되는 거야. 90만 원에 남게 돼. C는 어떻게 다시 갚아? D한테 뭔가를 팔아야 돼. D는 어떻게 갚아? E가 필요해. E는 어떻게 갚아? F가 필요해. 이게 자본주의야. 내가 빌린 돈을 갚잖아? 그럼 누군가는 그 돈을 절대 못 갚아. 왜냐면
돈은 처음부터 빚이었거든. 다. 빚이라고, 빚. 근본이자 이런 거 알아? 경제 수업을 아직 안 들었나? 그 전까지는 70년대인가? 나도 잘 모르는데 달러 돈 찍어내잖아. 그거를 미국이 갖고 있는, 미국 연방은행이 갖고 있는 금을 바꿔줄 수 있을 만큼의 돈만 찍었단 말이야. 원래 달러를. 그래서 미국 은행에 갖다 주면, 달러를 갖다 주면 금으로 바꿔줬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 그냥 무조건 찍거든. 은행이 무조건 찍어. 돈을. 그래서 나눠줘,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 다 빚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지금의 이 자산이라고 하는 건 다 빚이야, 빚. 응? 자본주의.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돼? 갚으면 누군가 망한다니까? 내가 빚을 은행에 내가 빌린 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면 누군가는 그 돈을 이자를 못 낸다니까. 이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니까. 이게 1번이고 돈은 시간이 붙으면 이자가 생겨. 알겠지? 돈에 시간이 붙으면 이자가 생겨. 금은 그럼 내가 금이 있어. 금은 시간이 붙어도 이자가 생겨 안 생겨? 금은 이자가 안 생겨. 그럼 돈에 투자해야 돼? 금에 투자해야 돼? 금에 투자해야 돼?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돈에 투자해야 돼. 금은 그냥 오른 것 뿐이지 그게 또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 거야. 이자가 붙진 않아. 그 자체로 금 자체로 걔가 돈을 만들진 않아. 근데 돈은 돈을 만들어. 이자가 붙어야 돼. 알겠죠? 근본이자 이런 것도 있고 뭐 할 얘기 돈에 대해서 할 얘기 되게 많은데 옛날에 만든 EBS 다큐에 이런 거 되게 잘 설명해 놓은 거 있어요.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 돈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찾아보시면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려면 원리합계라는 걸 이용하려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원리합계라고 합니다. 원금은 원래 있던 돈이야. 알겠죠? 이자는 시간이 지나서 붙는 이 돈에 대한 가치. 이 돈을 빌린 거에 대한 어떤 가치가 이자야. 이자. 알겠죠? 그 이자를 금리라고 또 해. 금리. 알겠죠? 돈에 붙는 이율이다 이런 거야. 이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단리법이랑 복리법이라는 게 있어. 단리라는 건 한 번 이자를 준다 이런 거야. 복리법이라는 건 2번 이상 이자를 준다라는 뜻이야. 그럼 뭐가 좋아? 단리가 좋아? 복리가 좋아? 복리가 좋잖아. 복리를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자에 이자를 줌. 얘는 그럼 뭐겠어? 이자에 이자를 안 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자에 이자를 안 줌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단리법. 알겠지? 그럼 100만 원이 있어 내가 100만 원 100만 원에 5% 이자를 준대. 100만 원에 5% 100만 원을 입금하면 1년 지나고 5% 이자를 준대. 좋아 안 좋아? 5% 이자? 좋아 나쁘지 않아. 좋아. 이렇게 주는 데 있어 없어 요즘에? 없어. 이렇게 없어. 어디 있냐면 새마을금고 막 광고 해놨잖아. 팜플렛 봤어 요새? 새마을금고에서 이렇게 막 뭐랑 배당금 해가지고 9.5%인가 써놨던데 새마을금고에 돈 넣어. 알겠지? 망할 수도 있어. 그죠? 새마을금고 5% 이자 받으면 나 얼마 받는 거야? 1년 뒤에 얼마 받아 나한테? 105만 원 받는 거야? 사실은 이자를 내야 돼. 아니 세금을 내야 돼. 세금. 우리나라는 이자 소득세라는 걸 내야 되는데 그거 없다고 치고 일단 알겠지? 세전. 근데 복리로 하면 105만 원에 또다시 5%를 주는 거야. 복리로 하면 105만 원에 5%를 주는 거야. 다시 복리를 한다는 거. 오케이? 105만 원에 5%를 줘. 그러면 100만 원에 5%니까 다시 5만 원 주고 5만 원에 5% 얼마야? 2,500원. 5만 원에 5%. 250원인가? 5만 원에 5,000원. 500원. 2,500원인 것 같은데? 맞아요? 5만 원. 5만 원? 10% 1,000원. 10%가 5,000원이잖아. 그치? 2,500원을 더 주는 거야. 5만 원 더하기 5만 원은 2,500원. 그래서 내가 11만
2,500원을 받게 돼.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자를 또 줘. 얘한테도 또 줘. 근데 단리는 이 100만 원에 대해서만 계속 5%를 주는 거예요. 이자한테는 이자를 안 줘. 이게 단리야. 그러면 나 입장에서는, 고객 입장에서는 복리가 좋은 거지. 은행 입장에서는 단리가 좋아. 그럼 복리가 지금 있겠어, 없겠어? 지금은 없어. 복리로 계산하는 게 그런 상품이 없어, 우리나라에. 그래서 사람들이 임의로 복리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불리는 게 있거든? 풍차 돌리기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유튜브에 풍차 돌리기 치면 또 막 설명 엄청 열심히 해줘. 근데 요새는 참 어렵지. 요새는 그게 어려운데, 옛날에는 은행에 입금하면, 돈 넣어놓으면 17% 이렇게 이자 줬대. 우리나라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17%. 100만 원 넣어놓으면 1년 지나면 117만 원 되는 거야. 그리고 막 복리로 주는 적금들도 많았대. 왜냐면 그만큼 성장하니까, 나라가. 근데 지금은 성장률이 낮으니까 그렇게 주지도 않고, 이자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우리나라 지금 금리가 몇 프로야? 혹시 알아? 3%? 3.5%? 그럴걸? 관심 없지? 아직 돈을 빌리지 않았으니까, 그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하면, 세 가지 인생이 있겠지, 세 가지. 아니야, 두 가지. 두 가지 정도 있을 거야. 두 가지라고 생각해봐. 빚도 자산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빚은 빚이다 라고 생각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너네는 뭔 것 같아? 빚도 자산이야? 빚도 자산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빚도 내 돈이다 이거야. 빚을 그만큼의 빚을 낼 수 있으면 그게 내 능력이고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빚도 빚. 그냥 빚은 빚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속해? 쌤은 어느 쪽일 것 같아? 난 2번? 나는 빚은 빚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빚 없이 살자야. 빚 없이 살자. 그러면 눈치 안 봐도 돼. 내일 걱정이 별로 없어. 빚이 없으면. 근데 빚이 있으면 이자를 내야 돼. 그러면 다음 달에도 일해야 되고 그 다음 달에도 일해야 돼. 그런 건데. 너네도 나중에 이제 이 갈림길에 설 거야.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빚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너네 지금도 빚쟁일걸? 너네 핸드폰 다 약정 걸려 있잖아? 그 빚이야. 그지? 매달 갚아나가고 있는 거잖아. 아직 핸드폰 요금을 다 낸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너네 청구서에 핸드폰 요금이 따로 붙어서 나오잖아. 얼마씩, 몇만 원씩. 그러니까 빚쟁인 거야. 통신사의 빚쟁이. 핸드폰이 100만 원짜리인데 실제로는 1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있어, 너네. 왜냐면 이자를 내야 되니까. 이거 할부로 산 거니까. 이자를 내. 근데 그 할부 이자가 생각보다 되게 높아. 7%? 막 이래. 되게 비싸.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샀으면 107만 원. 1년 약정했으면 107만 원 내야 돼. 2년 약정했으면 한 115만 원 정도 내는 거야. 더 15만 원 더 내야 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 구조가. 그래서 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배우는 단원이야. 학교 시험에는 잘 안 나와.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요 표딱지를 보면서 얘기해 줄 건데요. 문제는 두 가지 경우로 나와요. 매년 초에 적립하는 경우랑 매년 말에 적립하는 경우로 나와. 매년 초에 적립하면 초에 집어넣은 돈이 1년 묵혀지지. 1년 묵혀져. 시간을 먹어. 그럼 뭘 받는다고? 이자를 받아. 1년 이자를. 그러면 1년 초에 넣어서 1년, 2년, 3년 어디까지 가? N년까지 가니까 이자를 N년 받는 거야. N번 받아. 이자의 이자를 N번 받아. 이거 복리야, 복리. 알겠죠? 매년 초 적립하는 A의 원리합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게 복리로 하는 거야, 지금 복리. 그래서 이자를 N번 받아. 이자를 N번 받아. 그 다음에 넣는 건, 근데 그걸 안 했구나. 적금, 예금. 은행에 가면 통장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 요즘에 은행 가서 통장을 안 만들어가지고 그냥 어플로 다 이렇게 돼가지고. 적금과 예금이 있습니다. 적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내가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내가 약정한 기간만큼이 차면
거기에서 돈을 받는 거야. 이자랑 같이 받는 거야, 돈을. 이게 적금이야, 지금 적금. 예금은 한 방에 돈을 때려 넣어. 1,000만 원, 1억 이렇게 넣어. 그리고 그거를 1년, 2년 묶어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 거야. 누가 더 이자를 많이 줘? 예금이 돈을 더 많이 줘. 왜냐면 묶어놓은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 똑같이 1,000만 원짜리 적금을 해. 내가 처음부터 10번에 나눠서 1,000만 원을 넣는 거랑 1,000만 원을 처음에 집어넣고 1년을 두는 거랑 10달을 두는 거랑 비교했을 때 은행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이 10달이 있는 거고 적금은 처음에 10번 넣을 거니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하다가 마지막에만 1,000만 원 있는 거잖아, 나한테. 그래서 예금의 이자를 더 많이 줍니다, 실제로. 알겠죠? 근데 가면 적금이 3.5%면 얘는 3%라고 써 있어. 근데 실제로는 얘가 돈을 더 많이 주는 거야. 얘는 1,000만 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3% 다 주는 거고 얘는 쪼개서 3.5%를 쳐서 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도 있냐면 내가 총 넣어야 될 돈의 반만큼을 중간에 넣어. 그리고 마지막에 넣어. 이렇게 해도 이 이자를 다 줘. 또 그것도 인터넷에 치시면 계산하는 방법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적금을 하시면 조금 더 돈을 내가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넣어서 뭐 하는 방법이 있대. 어쨌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하는 건 적금이에요. 1회, 2회, 4회, N회까지 채워 넣을 거예요. N회차에 넣는 거 보시면 N회차 마지막에 넣은 거 년 초에 넣어서 1년 묵히죠? 그죠? 1년치 이자를 받겠죠? 그래서 A에 1 더하기 R. 여기서 R이 이자예요. 뭐냐면 원금이 있어. 원금의 이자를 곱한 게 이게 이자야. 이게 원금. 이게 이자. A로 묶었더니 1 더하기 R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A의 1 더하기 R, A의 1 더하기 R 제곱, N제곱까지 가죠.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N개. 1 더하기 R만큼씩 곱해져 있죠? 등비 수열의 합. 1 더하기 R이 공비니까 1 더하기 R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은 A의 1 더하기 R, 1 더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다는 거예요. 어떻게? 매월, 매달, 매년 초에 집어넣었을 때. 말에 집어넣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한 달에 금액을 받아요, 못 받아요, 이자를? 못 받아요. 말에 넣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N-1번만 합니다. 마지막에 말에 넣은 건 그 다음날 초에 그냥 바로 A를 줍니다. 이자 안 주고, 이자 안 쳐주고. 알겠죠? 월 말에 넣는 게 좋아? 월 초에 넣는 게 좋아? 월 초에 넣는 게 좋아. 근데 물론 대부분은 그냥 시작한 날짜가 있으면 그 다음 달 시작한 날짜에 끝나 있어. 한 달치를 원래 더 주게끔 돼 있어. 지금 너네가 가입을 하면 적금 가입, 뭐 토스뱅킹이나 카카오뱅킹 다 있잖아, 아이디. 거기에 딱 들어가서 하면 할 수 있어. 그래서 요것만 풀고 끝내볼게요. 연이율 5%래요. 연에 나 5% 준대요. 1년마다 복리로 매번 준대요. 이자에 이자를 준대요. 이자 더하기 이자. 매년 초에 100만 원씩 10년 동안 적금할 거래요. 그죠? 10년째 말에 원리합계를 구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연도에 내가 100만 원을 집어넣어요. 첫 번째 연도에 100만 원. 걔는 몇 년 동안 묵히게 되는 거죠? 10년을 묵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처음 나 100만 원이었어요. 1 더하기 공비 0.05예요. 5%. 얘를 10년 동안 묵히게 됩니다. 첫 번째 넣은 100만 원. 두 번째 달 초에 다시 100만 원 넣겠죠? 걔는 9달을 묵히게 돼요. 100만 원 1 더하기 0.05에 9달을 묵히게 돼요. 세 번째 달에도 넣겠죠? 100만 원 1 더하기 0.05에 8달 묵히게 돼요. 마지막 달에도 초에 100만 원 넣겠죠? 얘는 한 달 묵히게 돼요. 한 달. 그럼 100만 원 1 더하기 0.05에 한 달 묵히게 돼요. 총 몇 달 넣는다고요? 지금 100만 원씩? 10년 넣고 있어요. 100만 원씩 10년. 오케이? 100만 원씩 10년. 그러면 여기다 계산. 1.05가 공비였어. 1 빼. R-1분의 초항이 이거예요. 100 곱하기 1.05. 그 다음에 초항. 그 다음에 공비 1.05에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여기 100 곱하니까 105가 돼요. 105. 여기는 0.05가 그냥 남아있어요. 얘 얼마로 계산하래요?
63으로 계산해요. 1 빼니까 0.63. 여기 공 2개, 여기 공 2개 넘어가요. 남는 게 분모에 5가 남고요. 여기 105가 남고요. 63이 남습니다. 21을 곱해요. 그러면 20 곱하니까 126. 1을 곱하니까 63인가? 이렇게 되냐? (1321이야) 맞아요? 그죠? 아, 1323. 23. 1이 아니라. 이만큼 받게 돼요. 그럼 내가 이자로 받은 금액은 얼마예요? 내가 넣은 돈 얼마야? 1000만 원 넣었잖아. 100만 원씩 10번 넣었잖아. 이자로 323만 원을 받게 돼. 이자에 이자를 또 받으면. 나쁘지 않지? 10년 동안 1000만 원 넣고 300만 원 번 거야. 어때? 괜찮은 것 같아? 별로야?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원리합계다. 시험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때 더 깊이 해볼게요.